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밑으로 좀 잠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대치동의 내신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지금 정평이 나 있잖아요. 어렵죠. 네. 예,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왜 어렵냐라고 그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제가 느낀 거는 예, 상담을 해보면 예, 네. 상담을 하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여기 대치동이 아니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네네. 그 중계동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의 메카라는 교육특구에서 수업을 해보면 네네. 대치동은 실은 목동이나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학은 중계동이 좀 잘해요. 예. 네. 근데 영어는 대치동이 월등히 잘해요. 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대치동은 그 리턴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네 있죠. 근데 또 왜 그런가 했더니 대치동은 영어 학원이 두 부류로 나눠요. 예. 하나는 리턴 애들 관리하는, 맞습니다. 하나는 진짜 생 숫자들 가지고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 딱 두 부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 군소에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턴 애들이 비록 문법은 약하지만 그걸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내신 시장에서 치고 가다 보니 예, 맞아요. 변형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의 내신 문제는 네네. 수능이야 유형이 있지만 맞습니다. 뭐 단어도 수능용 단어도 네, 있지만 있습니다. 네네. 내신은 선생님들이 내키는 대로 내는 거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신에서 우후죽순으로 내는 것을 딱 떨어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리턴 애들이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영어는 그런 애들이 잘한다.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영어 때문에 대치동 입성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영어 내신이 단위 수도 많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 대치동에서 내신을 입성을 하려면은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명쾌합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도 이거를 준비를 시켜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는데, 단대부고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어렵죠.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2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단대부고 들어가면서는 저는 수업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너희들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형 학원에 가면 충분히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보내줬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제가 물어봤죠. 점수 어떻게 됐니? 1등급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제가 미리 알고 어머님들한테 여쭤봤죠. 고등학교 어디 보내실 거냐. 그랬더니 단대부고를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시점은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래서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준비를 시켜드리겠다. 그럼 단대부고에서 나오는 내신 경향에 맞는 수업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계획을 하고 해줬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건 서술형 대비였습니다. 대치동에서는 내신에서 점수를 획득해서 좋은 대학교를 수시로 지원을 하시려면 객관식은 일단 다 맞으셔야 돼요. 서술형에서 그 리턴 학생들하고 싸우게 되는 건데 서술형은 토종 한국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작이 안 되고 그걸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영작이죠, 영작. 그래서 중학생 때 2학년이나 늦어도 중3 기간 동안에는 영작 서술형 대비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도 대치동에 있는 뭐 이렇게 뭐 단대부고나 희문고 아니면 경기고 같은 이제 내신이 어려운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그래도 뭔가 쓸 수가 있게 되세요. 아, 나 이거 메모해놔야 되겠다. 영작.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영작. 네네. 맞아요. 영작이구나. 자, 그러면 영작이라는 거 지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니까 내가 좀 쇼킹이 딱 와서.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수학도 보면은 애들이 의대를 가는 애들이 네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몇 학년 때 뭐를 시작하고 뭐를 이거는 어떤 의대를 가기 위한 프로세싱에 준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신은 지금 얘기하다가 그렇지만 아까 수능 때 자, 그럼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정리해두면 수능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휘가 됐을 때 시작을 하면은 늦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영작이라는 것은 자, 우리 애들이 이제 다시 거꾸로 내려간다면 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턴 애들도 있고 자, 그러면 중2나 중1 때 영작이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아이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대치동에서 내신은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다. 아, 그거는 좋은 그 전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서술형에 맞춘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이 맞습니다. 연습이 계속 이제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영작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에세이 쓰기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또 고등 내신에서의 색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근데 그러한 실력이 있으면 가다듬기에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좋죠. 아예 처음부터 가르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라이팅 같은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떠듬 시작해서 중학생 때는 그래도 내가 글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좋은데 근데 그게 필수적이진 않아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정말 생각하고 싶다면 그때는 고등 내신 서술형에 맞춘 영작 학습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굳이 에세이를 쓰실 필요는 그건 없어요. 토플 라이팅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고등 우리가 이제 고등 선행을 하듯이 고등 내신에 맞춰지는 맞춤형 영작은 그럼 언제부터 해주는 게 보편적으로 좀 좋지 않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면은 안정적이다. 근데 늦더라도 중3 때는 그 정도 때는 늦어요. 언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수학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건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지금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어휘가 된다고 전제를 하시는 건데 기초는 어휘가 안 되면 뭐 영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영작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끄집어내는 거에서 언어는 뭐냐? 말하기나 쓰기뿐이 없잖아요. 근데 말하기는 우리가 시험에 형식이 없으니까 없죠. 그럼 당연히 영작뿐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영작을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그런 맥락을 짚으시는 어머님들 그렇게 많이 못 보셨어요. 설득이 잘 안 되세요. 실제로도. 그냥 왜냐면 이거 뭐가 있냐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수학도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설프게 답만 맞출 수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내가 애들한테 표현하거든요. 수영할 때, 물 위에만 뜨면 수영을 잘하는 것 같지. 근데 네가 인마 거기서 박차고 앞으로 나갈 때 이게 잘하는 거지. 물 위에만 뜬다고 허부적 되는데 무슨 수영을 잘해. 네가 자유롭게 수영하다가 누워서 숨도 쉬고 좀 누워서 말이야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갈 때 이게 능수능란한 거지. 그래야 만점이 나오지. 의대를 갈 놈들이. 그렇죠. 근데 영어도 지금 보면 영어가 쉽다는 생각, 첫 번째. 내신도 그렇고, 영어도 쉽다는 생각, 등급제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독해는 한두 단어 몰라도 독해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영작이 필요했어. 그냥 어차피 객관식인데. 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어머님들 얘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영작은 필요 없고 내가 그걸 그냥 모의고사 통해서 감으로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때 빈칸 추론도 안 되고 내신 영어도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네. 영작이다. 자 그러면 자 그것도 이제 중학교 때 그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고 아닌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이 보면 참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외우는 거를 싫어하는 사회 과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싫어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은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안 나왔는데도 외국을 갔다 온 게 아닌데도 영어 단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뭘까요? 원인이 성실성? 진짜 희한할 정도로 야 너는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은 그러게 영어 단어는 뭐 어렵지 않던데요? 근데 너 사회는 왜 그래? 혹시 역사는 왜 그래? 그러게 외우는 거 진짜 싫어요 선생님. 근데 영어 단어는 외워.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나 영어 유치원 다녔구나? 아니요? 외국에 살다 왔니? 아니요? 참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성실한 애들이 그 중에는 많아요. 그럼요. 그래도 주어진 거에 따라서 아니면 성실하거나 억지로 성실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대초동 애들 빡세게 굴리는 학원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있죠. 단어 몇 개씩 하고 이런 빡센 학원들을 다녔던 애들은 그게 수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도 200단어 얘기했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런 데 가면 하루에 100단어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하루에 일주일에 200단어 널널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2 때 영작.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거는 중학교 때 의대를 가려기 위해서는 영작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어휘는 가장 기본이다. 그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저도 뭐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지금 있는 네. 상황에서 네네. 영어가 그렇게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로, 저를 예를 들어보면 네네. 우리 작은 아이가 큰 아이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여기 지금도 간혹 이제 영어 자소서 때 도와주시던 네. 그 분이 한 분 계셔요. 네네. 그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영어 교육을 또 전공을 하셨고 네. 그러셨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딸 때문에 영어를 고민을 했더니 뭐 무슨 고민을 하시냐. 그냥 네. 외국 한번 갔다 오면 네. 한 1년만 보내오면 애들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보딩이라는 걸 보냈어요. 4개월짜리. 예. 거금을 들여서 보딩을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뭐 웬만한 그냥 영어는 뭐 그냥 영화는 그냥 보더라고. 네. 예. 근데 문제는 몇 개월 지나니까 안 돼.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 모 학원 그런 애들 모아있는 학원을 네. 보냈더니 네. 못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이 토킹만 예. 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네.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을 갔다 오네, 뭐 네. 영어 유치원을 갔다 오네, 그 다음에 같지 않은 애를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영어를 키우는 첫 단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수능, 내신, 그 다음 중학교 때부터 영작을 해라. 그럼 그 이전에 이제 중학교 것도 있고, 그럼 초등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초등 저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애들, 영어 유치원을 안 다녔던 애들, 뭐 외국을 갔다 온 애들 당연히 잘할 때니까. 그럼 이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공감대를 제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학생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공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예, 뭐 요즘 오은영 박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교육학에서 배운 건 저도 이제 교직 이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에서 교육심리학을 배울 때 이제 우리가 교육학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피아제하고 이제 이 비고츠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고츠키로는 살짝 스트레스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어민 강의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애들이 막 그만두는 애들 많잖아요. 실은 원어민 강의 갔을 때 그만두는 애들은 원어민 강의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는 못 알아들어, 엄마 재미없어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애들 대부분인데 일각에서는 또 교육학자들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거기 말을 튼다. 스트레스 없이는 애들이 발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박쌤은 영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입장에서요? 영어 입장에서.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고등학생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초등학생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 학생분들이 대치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는 2, 3등급 받고 다른 거 1등급 받고 자기는 좋은 대학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는 의대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이 빡센 초등학교 학원을 대치동에서 다니다가 뭐 단어 시험 탈락하면 집에 안 보내니까 그냥 아예 그때부터 영어를 안 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수과학만 할래. 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을 많이 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케이스를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근데 저는 또 제 관점에서 뭐 저도 한 대치동에서만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요즘은 조금 덜해졌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막 일주일에 단어 막 7개, 8개, 700개, 막 800개 외우고. 그때는 막 새벽 2시까지 막 12시까지 막 넘도록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을 떼어.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어를 놔버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학원이 있나요? 모르겠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 거푸집이론 미고치계 거푸집이론이 아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역량이 될 정도의 스트레스 뛰어오는 상태에서의 그거를 해서 자꾸만 다가오게끔. 이상적이죠. 저는 그런 겁니다, 어머니들. 괜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상태 체크를 수업에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학생이 스트레스를 적절한 정도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못하겠다는 지금 아예 그런 자세로 돌아선 건지.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이 학생이 잘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학생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최대치를 저도 계속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야지 배움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야지 학생도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저는 만약에 학습의 방향성을 묻는다면 저는 리딩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리딩, 네. 그렇죠. 리딩을 통해서 애들이 독해력도 기르고 네. 또 애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뭐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은 감각적으로 그냥 잘한대요. 네. 특히 골프 같은 네. 경우는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 영어도 애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리딩을 시켜줘야 네. 그냥 뭐 단어도 그냥 언어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우리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 그 저기 그 동물농장 부터 뭐 시작하잖아요. 그다음 또 뭐였죠? 뭐 저기 톰 소여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영작, 리딩.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뭐 리딩이라든가 이제 파닉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네, 다 하죠. 파닉스는 어쩜 뭐 단어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리딩은 이제 어떤 그 독해적인 측면. 근데 그러면 이제 자 문법적인 측면에서 영문법을 그럼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거는 언제 정도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아까 그 리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무조건 한 번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5학년, 6학년 때는 한 번 겉핥기라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한 번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한 번 더 해서 총 3번을 저희가 이제 3번 돌린다고 하는데 3바퀴 정도 돌리면 문법은 이제 뭐 그 학생한테 있어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과목이 되지 뭐 어렵진 않고 고등학교 내신 들어가서도 문법 때문에 뭐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러면 보통 리딩은 그 파닉스 빼고 리딩은 주로 뭘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박사님 하시는 경우는. 이게 또 루트가 다른데, 만약에 좀 영어를 좀 강조하고자 하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다니길 희망하시면, 거기에 맞춘 자료를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흔히들 사용하는 그런 테드 같은 교재들, 외서,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내신을 준비할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게 미리 계획이 정해져 있다면, 그럼 수능 지문 스타일에 맞춘 리딩을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부터? 그렇죠. 그런 유형인데, 이제 난이도 좀 쉬운 곳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신문기사에서 보시면 초등학생인데 수능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방향성으로는 저는 만약에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게 제일 좋은 준비 방법이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저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요즘 최근에도 예전에는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그 대치동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 토플이 한참 유행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연하고 붐이 때.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능이나 내신을 위해서는 탭스가 나을까요? 토플이 나을까요? 저는 둘 다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선택을 안 한다. 수능을 준비하려면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맞지. 그게 간혹 요즘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결이 다릅니다. 탭스도 수능이 아니고 토플은 더더욱이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결이 달라서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시간 투자를 가능하신지도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점수하러 초중 때는 뭔가 이 게이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지를 쌓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체킹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어본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애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학원에서 시험 보고 오는 건 학원 시험이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찾는 것이 탭스나 토익, 토플. 뭐 토익은 요즘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수능을 위해서는 둘 다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안 잡혀지니까 그걸 고민을 하시는 거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 중학생 사례 고등학교 단대북으로 들어가서 잘 내신 점수 받아냈던 그런 학생들처럼 미리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맞춘 공부를 하면 되니까 되게 뾰족하게 처음부터 갈 수가 있거든요. 공부 방향성을 잡고. 저는 이제 저의
자녀들도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지만 전 토플 안 가르칠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여기서 고등학교를 갈 거를 저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학을 보내거나 뭐 외고를 보내거나 국제고 보낼 생각은 저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왜 그건 대학교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이 강의 프로세싱은 이제 대충 이제 알겠어요. 네네. 초등학교 네. 고학년 때 네네. 어법, 그 다음에 리딩, 네네. 예, 그 다음에 그 고등 중학교 때 또 다시 한번 반복. 네네. 수능 위주로 공부해라.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네. 영작을 시작을 하고 그렇죠. 수능 위주로 준비하면서 영작을 시작해라. 맞습니다. 네네. 아, 이제 정리가 되네요. 네네네네. 정리가 되네요. 예.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어차피 네네. 의대를 준비를 해야 될 친구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의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저는 공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공부한 만큼 나온다.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지 몰라지만 어느 정도 맞고 가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의대라는 것이 이제 수학과학 위주로의 이과 성향이 강하다 보니 예. 영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프로그램을 네네. 진행을 해서 가면은 되겠네요. 네.